안녕하세요. 노터치 에어 가슴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노터치 에어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가슴 수술하면 항상 저희가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술 후에 회복도 많이 걸리고 수술 과정 중에 출혈도 많이 생기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오랜 회복 기간이 걸리지 않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슴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겨드랑이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유두 주변으로 접근하는 방법, 가슴 밑선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전에는 보통 겨드랑이로 접근하는 방법을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한 80% 이상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겨드랑이로 하게 되면 장점은 흉이 이제 겨드랑이 절개선 밑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다 단점이 돼요. 아무래도 겨드랑이로 절개해서 들어가서 이 절개한 부분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의료 기술들이 발달이 돼서 내시경을 보고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빨리 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출혈이 잘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양쪽이 비대칭이 되기 쉽다든지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피통이라고 하는 피를 밖으로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런 장치를 써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회복 기간이 많이 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 중에 수술로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내시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굉장히 주의를 한다든지 지혈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출혈을 감소시키고 비대칭이 안 오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술 후에 오는 어떤 통증이나 그 이후에 오는 회복 기간 동안 오는 운동 장애, 그리고 회복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단점들은 겨드랑이로 했을 때에 100%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슴 밑선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흉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흉이 가슴 밑선에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방법, 이 겨드랑이로 했을 때의 단점들이 가슴 밑선으로 했을 때는 모든 내용들이 다 장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슴 밑선으로 하다 보니까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술 결과가 안정적이고 또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게 할 수 있고, 양쪽이 비대칭이 심하다든지 했을 때 이제 교정이 좀 쉽고, 또한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피통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회복이 겨드랑이로 했을 때보다 훨씬 잘 되는 단기간에 회복이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슴 수술 밑선으로 했을 때의 단점은 흉이 보일 수 있다는, 그게 단 하나의 단점이었는데, 그 흉이 보일 수 있는 그 흉을 이와 같이 한 2.5cm에서 3cm 이내에 작은 절개선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회복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작은 가슴 밑선에 가려진 작은 실선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를 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의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밑선이 이렇게 한 4cm, 5cm 정도 보이고 흉이 이렇게 심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밑선으로 수술을 하기 부담스럽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흉 자체가 이렇게 2.5cm의 작은 절개, 그리고 실선같이 보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흉이라고 하면 당연히 회복 기간이 빠르고 수술 결과가 안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겨드랑이 절개를 예전에 이제 많이 하다가
환자분들의 회복 기간이라든지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하게 노터치 에어 보형물 삽입기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터치 에어 보형물 삽입기의 어떤 방법과 장점을 설명드리면,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보형물을 삽입을 하는데, 이 보형물이 굉장히 강한 압력에도 실제로 보형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런 보형물 같은 경우는 위에 탱크가 지나가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재질은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보형물이 바늘로 이렇게 콕 찌르게 되면 이제 손상이 되어서 터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코일시브겔 보형물들은 굉장히 심한 압력에도 터지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보형물을 수술 도중에 우리 오퍼레이터의 손이 보형물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형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균이 보형물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묻어서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가서 이 균이 내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내서 균을 죽이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변에 콜라겐 덩어리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콜라겐 덩어리들이 보형물을 둘러싸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부형 구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터치 에어 보형물 삽입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형물에 균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몸에서 이 균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그런 염증 반응이 없다 보니까 부형 구축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절개선이 작기 때문에 오는 그런 수술 효과도 있지만, 이런 보형물 삽입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가슴 수술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합병증이 부형 구축, 딱딱해지는 부형 구축인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선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겨드랑이로 수술했을 때 수술 필드 자체에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밑선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줄어들고, 또 이제 절개선 자체가 2.5cm 작은 절개선과 내시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조직 손상이 굉장히 적고, 조직 손상이 적게 되면은 출혈이 된다든지 어떤 정상적인 회복적인 구조물이 손상이 된다든지 이럴 확률이 적다 보니까 수술 후의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노터치 에어 가슴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